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에서 취업 멘토를 맡고 있는 이재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나만의 콘텐츠 그러면 좀 모호하잖아요, 사실은. 알 것 같은데 또 구체적으로 자신의 콘텐츠가 뭐냐 그러면은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은 나만의 콘텐츠인데요. 그건 아실 겁니다. 취업을 우리가 가서 항상 부족한 게 자기만의 스토리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오늘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그걸 재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실관계죠. 팩트죠. 예. 뭐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이 회사가 1년에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포인트, 뷰 포인트, 관점이지 않습니까? 아, 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야. 그죠? 산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시각입니다. 그리고 아웃룩이라고 하는 건 전망이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은 이 4차 산업이 어떤 구조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사실 좀 오늘 주제일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지 나만의 시각도 나올 수 있고, 나만의 노트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도 맞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만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지원 동기를 묻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입사 후 어떻게 일할 거냐, 포부를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회사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니? 이 세 가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자신만의 콘텐츠가 없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면접관들이 볼 때, 아, 이 지원자는 우리 회사가 좋아 보여서 그냥 지원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이 회사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를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직업을 왜 좋아하는지. 근데 우리가 의사가 된다 하면은요, 그냥 의사 되면 돈을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그냥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로스쿨이 됐든 변호사가 됐든 나는 이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이런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게 되는 거죠.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그러면 대사수 있잖아요. 예상되는 질문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잘 준비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장이 되어서 뭐 나중에 사장이 되어서 뭐 열심히 회사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겠다.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우리가 포부라는 것도 사실은 기업을 분석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무엇이 만들어지냐 하면은 자신만의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전문가로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어떠한 준비를 했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다 그러면, 그죠?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얻고 이런 시사점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 직무에 투입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 뽑고 싶은 인재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분은요, 실제로 제가 약간 부끄럽습니다만은 이제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썼는데 저는 원래 모르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쓴 책을 갖고는 단박에
예, 이제 LG 화학에 합격한 분의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화한 건 아니죠.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출판사에서는 아무래도 마케팅 차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하자.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해가지고 그거 동영상에 나오는 걸 제가 캡처를 해온 거예요. 잠깐. 그래서 제가 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얼굴은 가리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LG 화학을 됐던 자기 가장 큰 매듭은 어디서 풀렸냐 하면은 자신의 어떤 지원 동기를 가벼우면서도 맹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 하면은요. 이 LG 화학은 배터리를 만드는 지금 회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2차 전지라고 하죠. 근데 이 배터리 사업부를 본인이 책을 읽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 배터리 사업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공대생인데요.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전기차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작비 반 이상 비용이 전기차 비용의 반 이상이 배터리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럼 본인이 구매 직무 파트를 이분은 이제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구매 직무 파트를 지원하게 됐어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배터리 사업부가 가장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자꾸 다운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얻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결정하는 어느 파트? 구매 직무 파트가 중요도가 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중요한 파트를 가서 제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다라고 논리를 설명을 했는데 감동의 면접장이 된 거예요. 네, 이게 기업 분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뭐 아무리 쥐어짜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자기를 소개하라고 해서 자기의 신변잡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재료를 갖고 나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상대방이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를 모른 채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경쟁은 하는 건 맞지만 경쟁하면 할수록 삼자가 보면 면접관이 보면 다 유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차별화는 무엇입니까?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지 결국은 차별화가 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보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이 잡지, 그죠? 이런 것과 무엇을 결합시키냐면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업 분석 프레임을 갖고 결합을 시켜서 자기만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추출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를 재료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팩트와 로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팩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 산업과 시장과 기업을 둘러싼 사실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걸 로직은 뭐냐면 관점이잖아요. 무엇이 중요해 지금,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희망하는 기업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직무와 관련성을 우리가 가까운 것끼리 묶어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리서치인데 손과 발이 바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만을 갖고 모든 걸 서치하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도서관을 가시라는 거야. 네. 아니면은 뭐 가까운 대형 뭐 서점을 가시든 가서 한 페이지 이렇게 뭐 가볍게 보시더라도 가셔가지고 인터넷 서핑도 필요하지만 전기 간행물실도 가보시고. 근데 이것만 다가 아니죠? 저는 사실은 취준생들한테 세미나를 많이 다녀보시기를 많이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면접 가셔가지고 세미나를 저는 많이 다녀봤습니다라는 얘기하는 분은 제가 극히 보질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사회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에도 수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뭐 코엑스다, 뭐 일산 킨텍스다, 그죠? 주변에 전국에 많은 그런 컨벤션 센터에 오늘도 무수히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다양한 주제를 갖고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냐고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 산업을 간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세미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 몇 군데라도 가서 자료도 얻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 전문가와 내가 뭔가 릴레이션십도 만들어보고 이메일도 좀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꼭 무슨 학원을 다니고 돈을 많이 투자해야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잠깐만 우리가 발휘해주면 취업 준비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우리가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원 동기를 물어본다면 내가 이러이러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일을 맡겨준다면 나는 내 나름대로 보는 어떤 이 산업의 트렌드를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산업이 시장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내가 구체적으로 해볼 겁니다. 라는 자신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자신만의 콘텐츠고 스토리고 스토리 라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실제 조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만일 취준생이라면은 이렇게 공부할 것이야 라는 가정으로 제가 만들어 본 이 지금 사례들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면접 가면 이 딜레마가 있어요. 가치관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뭐 그냥 이걸 얘기하려도 뭔가 뭐 본인이 좀 이렇게 불안전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시는 거예요. 궁색하는 거죠. 예. 그런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제일 핵심은 뭐냐면요. 관점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면접 가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데 회사 조직에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좀 기여를 해야 되니까 나는 좀 개인주의적인 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데 회사는 어떻습니까? 또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따라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물어봅니다. 늦게까지 회식에 계속 그냥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좀 밉상받을 것 같고 그런다고 그냥 저는 열심히 그냥 따라다니겠습니다 해도 너무 패기가 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이게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죠. 자, 이런 거는요. 우리가 시각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시각. 자, 여기서 어떤 이 지금 재료는 제가 월간 이 칩 엑스큐티브라고 하는 월간 이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잡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런 컬럼을 써놓은 게 있어요. 어떤 연구원분이. 근데 개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뭐냐 불가피하다는 거죠. 문화 자체가. 근데 그 개인주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 줄로 우리가 보이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개인주의는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우리가 면접 갔을 때 만일 이런 것이 전제가 된다라면 저는 개인주의라는 것이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개인주의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주의라는 것이 만일 이런 전제라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기초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왜 지금 개인주의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뭐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로직과 관점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이거 내 이야기가 아닌데 나무 얘기를 그냥 뺏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막 순진한 생각을 이렇게 하셔요. 근데 세계 어떤 석학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사 논문 보면은요. 박사 논문 제일 뒷페이지 뭘 우리가 밝혀 놓습니까? 레퍼런스를 밝히죠? 내가 이 책을 보고 이야기한 거다. 근데 면접은 그런 걸 물어봅니까? 레퍼런스, 너 이거 누구 얘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웨이브를 해주고 있죠. 면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의 특권은 뭐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자기가 소화만 할 수 있다면 무작정 뺏기는 것하고는 틀리겠죠. 아, 이게 이해가 된다라면요. 소화가 된 거잖아요. 이 소화가 된 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말씀할 수 있다. 이게 자기만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걸 저는 많이 활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조직 생활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개념의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만이 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자료를 우리가 뭐 참고 전기 간행물질 가서 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노트에 정리하는 거. 이게 바로 성공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통신회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한번 제가 실제로 한번 지도를 했던, 코칭을 해줬던 우리 취업을 그래서 성공했던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요. 계속해서 이제 통신회사를 가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자소서에서부터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살짝.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앞서 우리가 배웠던 기업 분석을 하는 프레임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이제 그걸 적용해가지고 한번 자소서로 접근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단계는 추출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로직과 팩트를. 그러니까 추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디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갖고 쳐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니까 통신 3사 CEO 신년사에 담긴 새 경영 키워드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줄을 꺼봤습니다. 보시면은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자율주행, 미디어 플랫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미디어라는 말도 나오고 플랫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통신이라는 말은 강조를 별로 안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또 볼까요? 뒷페이지도 보면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요. 데이터 통신, 데이터 트래픽 수요. 그죠? 그리고 또 신문에 보면은 ETRI라고, 애틀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건 뭘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통신회사 가고 싶으면은 좋은 지식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연구원 같은데 방문해 보면은 거기에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데는 잘 들어가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추출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자, 아무튼 요것도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데이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미디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리서치를 해보는 겁니다. 1인당, 자, 첫 번째는 지표라든지 통계 수치를 우리가 좀 찾아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팩트를 찾아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슈와 트렌드 같은 걸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망, 아웃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리서치를 해본다는 겁니다. 자, 해보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물론 인터넷으로 보는 겁니다만. 그러면 데이터 요금제로 보는 통신사의 전략. 나오죠. 누군가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요금제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 유도 전략 이런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사의 스마트 파이프 전략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스크랩하고 노트를 만들고 그죠? 공부를 했다면 자, 요건 참고하시고요. 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탈락했던 자소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옵니까? 열심히 쓴 겁니다. 근데 탈락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가가지고. 통신이란 말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조금만 찾아봐도 통신사가 지금 통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죠. 근데 이분은 지금 통신 얘기만 계속 그냥 학교에서 배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는 눈이 이미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훤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데이터. 1인당 데이터 사용량, 소비자의 데이터 수요를 자극하고, 미디어 시장과의 융합, 인터넷 방송과 융합해서 좀 더 저렴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제공.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면접관이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이 친구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면접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실제로 공부가 많이 돼 있다 그러면은요. 면접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업을 체계적으로 뭐 아주 뭐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가면 흥미로운 자기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좀 취업 멘토를 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을 또 만나고 상담을 해주셔서 그런지 조금 더 좀 실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취업 멘토 하시면서 학생들이 보통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친구들과 취업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참고 별로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본인도 그냥 네.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쓰게 되고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무시하고 뭐 이렇게 잘못됐다 꼭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같은 좀 이렇게 수준의 사람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 차원을 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 스터디 공부를 할 때 되도록이면은 좀 나랑 좀 이질적인 어떤 학문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일부러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번 해보든가, 뭐 같은 과의 어떤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하면은요, 이렇게 사실은 얻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만 이렇게 소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취업 준비 하나의 좀 공백이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실은 회사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회사에 맞는 이야기를 본인이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자기소개서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 이제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서 그게 회사가 뭐 제약회사다 뭐 여러 유통회사다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살짝만 바꿔가지고 그냥 이 마감 때 그냥 제출하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제약회사 제출된 자소서나 백화점에 제출된 자소서나 자기 성장 과정이나 뭐 예를 들면 자기 장단점이나 이런 것이 다 내용이 똑같다. 그럼 생각해 보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자신의 이야기, 이 회사를 가기 위한 자기만의 콘텐츠가 나올 수가 그렇죠.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보면 마음은 그냥 붕 뜬 채 그냥 시간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그냥. 그래서 지금 석 달이 남았든 두 달이 남았든 6개월이 남았든 시간이 그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마음으로 제 생각에는 먼저 자기가 어떤 이 분야를 가고 싶은지 회사를 먼저 선택하고, 우리가 오늘 지난번 시간 그리고 오늘 시간 얘기했던 기업을 분석하고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전략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면 분명히 이 효과적인 취업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런 또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꼭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네, 너무 사실 취업 준비라는 것이 이 고통의 어떤 연속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좌절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타임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이 타임이라는 것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퍼스펙티브라는 것은 내다보다, 이 전망한다는 뜻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그걸 어떤 잣대로 우리가 보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전망하냐에 따라서 그게 실패와 성공이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 하면은요, 내일을 내다보고 오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오늘의 상황을 보고 내일을 그냥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좌절을 느끼고 뭔가 안 된다 그러면 미래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돼. 그 절망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본능이겠지만 타임 퍼스펙티브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실패도 인생이 한 번에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로드맵이라는 것은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해하게 되고 대안을 찾게 되고 그걸 갖고 성공으로 가는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타임 퍼스펙티브라는 이 단어를 항상 되새기면서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성공 로드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동안 스펙만이 가장 중요한 취업 준비의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또 키워드를 발견하고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참신한 인재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